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388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각종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이 목소리만 담은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되니까요. 편안하게 목소리만 듣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다양한 숨겨진 영상들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별점 5개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생방송, 유튜브 다시 듣기, 팟캐스트, 그리고 보이스 온리 버전으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자, 다시 또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상하죠. 주말은 참 빨리 지나가죠. 네,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요. 자, 오늘 러닝 라디오를 들으면서 월요병을 한번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은 마라톤 대회들이 열렸습니다. 저도 저희 민티런 오픈 채팅방 그리고 민티런 멤버십 오픈 채팅방 그리고 민티런 카페 그리고 또 인터넷 검색이나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서 참가자분들의 후기를 많이 확인했는데요. 비가 오는 지역도 있었고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하거나 아니면 좀 바람도 많이 부는 그런 지역도 있었고요. 또 괜찮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네, 주말 동안 날씨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와, 너무 저는 이제 캠핑 갔다가 진짜 그 날씨 때문에 고생을 좀 했거든요. 정말 날씨가 다채로웠는데 주말 동안 대회 참여하신 분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몸 상태 체크 잘 하시고 적어도 아무리 짧은 거리를 달렸다고 하시더라도 적어도 오늘 정도까지는 정말로 푹 한번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살짝 안 좋습니다. 지금 언제라도 목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할 때 약간 그런 부분이 들리거나 목소리가 조금 거칠게 들리시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캠핑을 갔는데 그때 조금 춥게 자가지고 목이 조금 이제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감기 기운도 조금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조금 간당간당해요. 지금 엄청 불안하거든요. 목 아플까봐. 어제도 이제 계속 집에 와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지금도 이제 레몬차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걸 마시면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조금 중간에 목소리 거칠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 관리 잘해야 되는데 잘 못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달리기 하실 때 이제 바람이 점점점 차가워지고 좀 건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실 때도 이런 부분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주말에 캠핑을 갔었는데요. 충북 증평에 있는 캠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우선 비가 계속해서 내렸고요.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었고요. 또 잘 때는 그 새벽에 제가 좀 춥게 자게 돼가지고 좀 춥게 잤더니 지금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고요. 이번 캠핑은 제가 이번에 캠핑을 가서 조금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생각을 한 게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 캠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씨 영향도 있기도 하지만은 좀 정신없이 지낼 것 같고요. 주변 풍경이나 이런 것들 자연 같은 것들을 구경하거나 이럴 틈이 없이 뭔가 막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캠핑 끝내고 돌아오는 차 안이었나? 집에 와서 얘기했나? 하여튼 제 와이프하고 이번 캠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캠핑이 막 비가 와서 그거 정리하느라 정신도 없거니와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먹는 것만 정신없이 막 챙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것만 계속 정신없이 해서 주변을 많이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풍경 같은 것도 하나 구경 못하고 뭔가 먹다가 끝났다라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막 먹는 거 위주의 캠핑을 하면은 항상 끝내고 와서 막 속도 불편하고 또 체중도 한 1kg 정도씩 늘어나다 보니까 몸이 막 찌뿌둥해요.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 기름기 많은 음식, 평소에는 잘 안 먹던 그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이제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도 캠핑을 가는 건 좋아하는데 갔다 와서 막 몸이 무거워지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막 뭔가 이렇게 먹는 거에 너무 집중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캠핑을 즐기고 자연을 좀 더 즐기는 캠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와이프랑 같이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캠핑을 다녀오면서 든 생각인데, 운전을 하면서 든 생각인데, 뭔가 이번 캠핑이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도 캠핑을 가면은 가끔은 이제 막 너무 먹는 것만 하는 캠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캠핑을 다녀오면은 뭔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휴식을 취했다기보다는 뭔가 막 노동을 하고 온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와이프가 음식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요. 저는 사실 음식을 뭐 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뭐 짐 챙기고 하는 것들 많고요. 아무튼 와이프가 좀 정신이 없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약간 달리기 할 때도 좀 비슷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 하면서 계속해서 뭐 자세에 신경 쓰고 호흡에 신경 쓰고 페이스 신경 쓰고 심박에 신경 쓰고 시계를 계속 들어가지고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달리다 보면 저는 뭔가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잡생각이 안 나서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달리기를 하고 나서도 내가 뭔가 달리기를 했다는 느낌보다는 좀 일을 한 것처럼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의 풍경도 보면서 즐기는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이제 자세, 뭐 호흡, 페이스, 심박 이런 데 막 몰두해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달리기의 즐거움을 느낄 틈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경우고요. 근데 저와 달리 뭐 그런 데다가 집중하는 달리기가 오히려 즐거운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캠핑 가서 먹는 것만 하는 게 너무 즐거운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저랑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캠핑 뭐 혹은 그런 달리기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의 에너지 충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피곤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최고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휴식의 방법 그리고 달리기라는 방법이 각자 다르실 텐데요. 여러분의 방식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이 같은 사람, 이것도 다 비슷한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러닝 라디오에서는요, 월요일에 고정 코너 달리기 아이템 추천 코너가 진행됩니다. 자, 오늘은 혼자서 달릴 때 사용하는 급수를 위한 소프트 플라스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제품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약간 아쉬운 부분,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공지사항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러닝 라디오가 저번 주에 얘기 드린 것처럼 1시간 15분 내외로 방송이 됩니다. 현재 러닝 라디오의 시간이 원래 이제 제가 방송이 계획한 게 보통 1시간 정도였어요. 1시간 살짝 넘기는 시간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방송 진행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최대한 1시간 15분 정도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요.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내용은요. 팟캐스트와 보이스 온리 버전의 업로드 시간입니다. 자, 앞으로 러닝 라디오 팟캐스트는요. 한 대략 이틀이 지난 정도 후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민티런 채널 멤버십 회원들에게 공개되는 보이스 온리 버전은요. 아마도 당일 저녁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날 정도? 네, 그 정도 지난 후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들 이제 아침 채팅을 보니까요. 아침 달리기 나왔는데 날씨가 좀 춥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슬로우 스텝님께서요. 어제 타임투런 1편을 들으면서 와, 이게 언제적 건가요? 1편을 들으면서 1시간 달리기를 했는데요. 우사인 볼트 편에서 우사인 볼트에서 정말 크게 웃었네요.
아직 느리고 1시간 정도밖에 못 달리지만 요즘 러닝이 더 즐거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1시간 정도밖에가 아닙니다. 1시간을 달리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달리기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 1시간 동안 달릴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다들 손사래를 칠 겁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1시간 정도밖에 못 달린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슬로스테님 그리고 타임트런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즐거운 달리기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초이보름별님께서는요. 경주 마라톤 때 비가 온 다음에 너무 바람이 세게 불고 추워서 덜덜덜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경주가 달리기 진짜 마라톤 하기 좋은데 네, 조금 춥고 약간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햇볕이 좀 비쳤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변할태아님께서는요. 주말에 송도 포스코 수직 마라톤 하고 왔어요. 60층을 오르다니 평소에도 계단 오르기 생활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60층 대단합니다. 60층을 올라가는 거 와, 대단하십니다. 네, 평소에 이제 꾸준하게 하시면은 달리기 하실 때도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뱅뱅도리님께서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경주 동마 첫 번째 풀코스 도전이었는데 3시간 48분 서브 4하고 왔습니다. 와, 기록 좋으시네요. 상당히. 첫 번째 풀코스인데 3시간 48분이면 기록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와,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몸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몸 관리 잘 하시고 휴식 잘 취하시고요. 앞으로 달리기 또 계속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뱅뱅도리님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종석 아범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2달 전 우연히 민티님 방송 보고 처음 달리기 시작한 고도 비만 러너입니다. 비록 남들보다 느리고 잘 달리지 못하지만 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10K를 성공했습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들 축하해주세요.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고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갔던 사람으로서 공감도 많이 되고요. 지금 이제 아직 남들보다 느리고 잘 달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잘 달리시는 거예요. 체중이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셔가지고 10K까지 성공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잘 달리신 겁니다. 우리가 잘 달렸다라는 기준을 이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무조건 시간으로만 잘 달린다 못 달린다를 얘기하는 거는 아주 저는 옛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시간으로 우리가 잘 달린다 못 달린다를 얘기하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현재 내 몸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달리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몸에 맞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달리기를 하면서 즐겁게 달리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달리기를 통해서 내 몸이 더 건강해졌는지 아무리 내가 달리기 기록이 좋아도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무릎 망가지고 뭐 다른 데 아프고 이러면은 그거는 뭐 다리 아프고 맨날 뭐 부상 생기고 피로골절 생기고 그러면은 그건 잘 달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석 아범님 이렇게 체중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달리기 도전하신 거 그리고 10K까지 성공하신 거 정말 잘하시는 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처럼 잘 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옥사마님께서도 오랜만에 인사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옥사마님. 그리고 또 아까 다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인사드릴 분이 네, 김태현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김태현님께서요. 민티런 30분 달리기 15회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남았군요. 네, 두근두근 하시겠습니다. 민티런 실시간 라디오 들어온 거는 처음입니다. 앞으로 자주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15회차를 앞두고 있는데 14회차까지 네, 꾸준하게 잘 진행하셨다면 15회차도 페이스 조절만 잘하시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 15회차 도전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성공 못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하시면 되니까 이번 15회차 잘 도전하시고요. 끝내고 나면 15회차 마지막에 또 제가 전해드리는 음악 선물까지 있어요. 네, 거기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걸 안 듣고 끝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주시고 또 15회차 보충 수업이 있는데요. 15회차 보충 수업은 이제 30분 달리기를 끝내신 분이 앞으로 어떻게 달리기를 이어나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15회차 끝내고 난 다음에는
보충서까지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달리기 하실 때는 저희 러닝 라디오 들으면서 달리기를 이어나가시면 앞으로 즐겁게 달리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이제 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김태현님 화이팅 하시고요. 15회차도 잘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선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안녕선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안녕선님도 오늘 처음으로 인사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녕선님, 네, 오늘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 자주 들어주시고 또 가끔 이렇게 인사도 남겨주시면 더 방송을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선님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네님, 대bun가님, 미래로님, 그리고 천천히님, 김하마님, 비비아나님, 모비딩님, 그리고 네, 꽃두라미님 아까 인사드렸나요? 꽃두라미님까지 이렇게 인사를 주셨습니다. 자, 대bun가님께서는요. 좋은 아침입니다. 몸은 찌뿌둥하고 아프지만 마음은 참 개운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까지 몸관리, 마라톤 달리기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몸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두라미님께서는요. 경주 마라톤에서 민티런 티를 입었더니 미리네님 인사 나눴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민티런 화이팅이라고 큰 소리로 응원해주신 동네 어른님 너무 힘이 났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원래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보기로는 동네 어른님께서도 대회를 참여할 원래는 예정이었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참여 못하시고 응원을 해주셨다고 봤거든요. 근데 컨디션 안 좋으셨을 텐데 이렇게 응원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날 이제 저희 응원 들으신 저희 민티님들은 모두 다 힘이 났을 것 같습니다. 네, 동네 어른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꼬두라미님께서도 이번 경주 마라톤 즐겁게 달리기 하셨길 바랍니다. 이전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왓썸님, 용용이님, 초이보름별님, 김혜주님, 발빠른 나무늘보님, 오늘은 운동함님, 윤1025님, 장인영님, 날랑님, 베베니님, 블루LKW님, 배재희님, 조미선님, 그리고 388님, 피키아서님, 프리시아님, 그리고 정진요님, 박근영님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더 인사를 남겨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까지 인사를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블루LKW님, 네, 블루LKW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말하기도 어렵고 여기에 넋두리를 하려고요. 제가 달리는 곳은 공원인데 딱히 금연이라고 쓰여 있진 않아요. 그런데 뛰고 있으면 어르신 같은 분이 담배를 태우셔서 호흡 챙기기도 바쁜데 그렇게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하셔서 호흡하기가 힘드네요. 말하면 싸움 될까봐 그냥 참고 뛰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말지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참 답답하죠. 아직 그런 분이 있고 저도 이번에 캠핑 갔잖아요. 저희 캠핑 바로 옆에 있는 사이트에서 아저씨 3명이 캠핑을 오셨는데 밤에 저희 텐트 바로 옆에서 그 모닥불 장작 피워놓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세상에. 저 상식적으로 도저히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 좀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원들은 네, 금연구역입니다. 만약 담배를 피시게 되면 이거는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조에 보면은 모든 공중시설들은 금연구역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흡연을 하시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고요. 관리를 잘 못한 시설에게도 저희가 만약에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면 그쪽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만약 보시게 된다면은 공원 관리하는 곳에 전화를 하시거나 게시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관리하시는 분들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자주 그곳을 돌면서 그런 담배 피는 분이 계시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계도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말을 하거나 눈치를 주지 않게 되면은 그래도 되는구나,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계속 담배를 피실 거예요. 그러면은 달리기 하시는 분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약간 여러분들께서 먼저 좀 얘기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건 그분 담배를 피는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괜히 충돌이 나거나 시비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상식적인 이야기는 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얘기할 때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관리하는 곳을 통해서 그런 분들 제재를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그 관리하는 곳이나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당장에 좋아지진 않아요. 조금 답답하게 일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관리하는 분들이 그 사람 잡아내려고 하루 종일 공원에 있기도 힘들고, 잡아낸다고 해도 과태료를 매겨도 또 담배 필 수도 있고, 막 계도를 하고 나서도 또 담배 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고쳐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얘기를 하시면 분명히 바뀌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달리는 공간은요,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남이 와서 먼저 바꿔주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바꾸셔야 되고, 다만 그때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꼭 해당하는 관리하는 곳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어요. 자, 힘내시고요. 꼭 이 문제 해결하셔가지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즐겁게 달리기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조미선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바빠서 듣기만 하고 댓글을 잘 못 달았던 것 같아요. 좋은 컨텐츠가 많았는데 특히 세계관이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주 주말 마라톤 10K지만 광안대교를 달릴 거예요. 이 대회에 배번표, 기록집 등이 들어있는데 들어있는 물건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설레네요. 아직 무릎이 온전치 않은 듯해서 걱정이지만 남은 한 주간 조심조심 준비하고 적어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말씀 주셨던 다음날 일상에 지장 없는 마라톤이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마라톤 대회 나가기 전에 이제 집에 택배 오면은 사실 뭐 마라톤 대회 택배 안에 별다른 거 없잖아요. 별다른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받으면 뭔가 마음이 이제 설레고 빨리 택배 열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참 마음이 설레죠. 그리고 광안대교 달린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좋거든요. 그날 좀 날씨가 좋기를 기원하고요. 그 위에서 바람이 많이 불면 조금 힘들기 때문에 날씨가 좋기를 정말 기원드리고, 그리고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상에 지장이 없는 달리기, 이런 것들은 평소에 꾸준하게 달리기를 즐기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 분들이 그다음 달리기를 끝내고 마라톤 대회를 끝내고 나서도 일상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동안 이제 조미선님께서 꾸준히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대회는 정말 즐기면서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정진용님께서는요, 다시 듣기로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8km를 뛰었는데 마지막 2km 남기고 덥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약간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우중런을 경험했습니다. 왜 러너분들이 비가 오는데 달리기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2km가 개운하고 상쾌했네요. 앞으로는 일부러라도 비가 오면 나가서 달리기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중런 진짜 즐겁죠.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우중런 좋아하는데요. 달리기 후에는 그러니까 우중런을 끝내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체온이 내려가서 감기 걸리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온 유지만 신경 쓰시면 우중런 정말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도 비가 오면은 가끔씩 너무 근데 폭우가 내릴 때는 좀 위험하니까요. 적당히 비가 올 때는 나가서 한번 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기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넷걸님께서 오늘 처음 인사 주셨습니다. 올여름부터 많이 시작했는데 많이 달렸다는 얘기시죠? 많이 달렸는데 오히려 날이 추워지니까 운동하기 더 어렵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겨울이 진짜 고비입니다. 여름도 힘들고 겨울도 힘든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달리기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겨울이 됐을 때 달리기 중단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겨울에는 옷 껴입고 시원하게 달리면 되지, 더워서 땀 흘리고 막 기운이 빠지는 것보다는 겨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처음으로 겨울을 경험해 보시면 우와, 진짜 막 손발이 막 얼어붙어 가지고 너무 막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에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희 러닝 라디오 계속 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팁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또 얘기 드리긴 하겠지만은
겨울에는 트레드밀을 갖다가 달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트레드밀, 그러니까 러닝머신이죠. 이걸 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날씨 추워졌을 때도 달리기를 하는 방법들이라든지 다양한 팁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저희 러닝 라디오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잘 안 될 때, 너무 추워서 힘들 때,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채팅에다가 댓글 질문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분량을 그렇게 길게 얘기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걸님, 오늘 첫 번째 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현님께서요, 우중런 시 러닝화 세탁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우선은 소프트 플라스크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요. 요거 끝나고 세 번째 음악 듣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닝 쩐더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인사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의 기록 신경 안 쓰고 달리려고 해도 같이 뛰는 사람이 PB 넘기면 어찌나 부러운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PB 넘기면 일단은 축하를 해주는 게 우선인데, 마음속에는 또 나도 부럽다, 나도 PB를 세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근데 이 부분은 저희 러닝 마인드셋을 통해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PB를 세웠을 때 부러워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부러운지 내 감정을 한번 솔직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PB를 넘겼을 때 내가 왜 부러운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감정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걸 PB를 넘기면 나도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이 그냥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뭔가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우월감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동안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달리기나 활동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찾아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이 PB를 넘긴 거 보고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PB를 달성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고 막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 내가 PB를 달성하고 나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기에 이렇게 부러워하는 걸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이 무엇인가? 그 감정을 뭐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달리기가 어떤 달리기인지를 아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러닝 쩐더님 채팅글을 보니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18년째 달리기를 하고 있는 저도요, 다른 분이 PB 달성하면 정말 축하도 드리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나는 언제 PB 달성하지? 내 기록은 왜 지금 몇 년째 그다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러닝 쩐더님, 나중에 열심히 하시면은 러닝 쩐더님도 PB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달리기를 더욱 즐겁게, 달리기를 더욱 편하게, 때로는 달리기 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하는 코너, 달리기 아이템 추천 코너. 자, 오늘은요, 달리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통이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물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프트 플라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 추천 드리고 구매 요령이라든가 어떤 걸 구매하시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달리기에서 급수, 물을 마시는 거는 에너지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물이 가장 중요하죠. 달리기 할 때 물이 없으면은 그냥 달리기는 아예 그냥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라톤 대회에서는 중간에 급수대가 있긴 하지만요, 혼자서 달리기를 할 때는 이렇게 급수대가 없으니까 급수를 제대로 하기가 좀 힘들고, 그러면 달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물통을 들고 달리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그 작은 페트병 있죠, 500ml짜리 혹은 조금 더 작은 거,
네, 이런 물통을 하나 들고 다니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구하기 쉬운 거는 500ml 페트병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더 작게 나온 것들 들고 다녔는데 이렇게 작게 나온 걸 들고 달려도 이게 은근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게 손을 잡으면은 손이 약간 이렇게 딱 안정되게 잡히지 않다 보니까 손이 좀 아픈 거예요. 그런 것도 불편했고 가장 불편했던 거는 이걸 들고 달릴 때 물이 출렁거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제 출렁거리는 게 단순히 조금 신경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팔 근육에도 좀 부담이 가요. 이게 흔들다 보면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럼 무게가 앞쪽으로 뒤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 근육에도 조금 부담이 가고요. 그리고 장거리 달릴 때 그 소리, 출렁출렁거리는 소리가 정말 좀 듣기 싫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뭐 이어폰을 끼면 저한테는 안 들리겠지만 다른 분에게 또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물을 어느 정도 마신 후에 요걸 또 보관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페트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달리면서 물을 마시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뛰면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물이 갑자기 확 들어오거나 때로는 이게 넘쳐가지고 코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진짜 코로 들어가면 그때는 달리기 중단하셔야 될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달리기 하실 때 물을 마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소프트 플라스크입니다. 이런 소프트 플라스크는 큰 특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 그대로 하드한, 딱딱한 재질이 아닌 실리콘을 이용해서 소프트한 재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빨아서 먹는 방식, 그 취수구라고 그러죠. 입을 대는 그 부분이 물을 빨아서 먹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선 소프트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마치 주머니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만지면 이게 꿀렁꿀렁합니다. 그래서 일반 페트병의 경우에는 물을 마시고 나면 물통 안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거기에 공기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페트병을 들고 달리기를 하시면 물이 출렁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그런 출렁거리는 느낌 때문에 달리기에도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소프트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공기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피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뭐 출렁거리는 느낌이 훨씬 더 덜합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 페트병 들고 달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많이 편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빨아먹는 방식의 어떤 취수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달리면서 물을 마시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넘친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소프트 플라스크에 긴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제품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달리면서 좀 편하게 가슴에 착용한 상태에서도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취수구를 쓰실 때는요, 이빨로 살짝 깨물고 물을 쭉 빨아당기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요. 평소에는 이걸 뒤집거나 가방 안에 넣는다고 해도 물이 셀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 처음에 이거 샀을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걸 어디 넣어놓게 되면 혹시 물이 새지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몇 년간 쓰면서 물이 샌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소프트 플라스크를 구매하실 때는요, 용량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용량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품들마다 브랜드마다 고유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제품은,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은 데카트론에서 나온 소프트 플라스크인데요. 이 제품을 기준으로 용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데카트론 소프트 플라스크는 150ml, 250ml, 500ml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지금 150ml짜리가 재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예 쇼핑몰에서 상품이 사라졌던데 우선 저는 세 가지를 다 쓰니까 이 세 가지 제품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봄이나 가을을 기준으로 할 때는요, 한 150ml 제품이면은 10km 정도 내외 달리기를 할 때 요거 하나 들고 가면은 거의 딱 맞았고요. 그 다음에 한 250ml짜리는 20km 내외, 500ml짜리는 30에서 40km 정도까지는 적당했습니다. 여름의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 물, 그래서 한 2배 정도의 물이 필요했는데요. 150ml짜리 사면은 한 5km 내외, 그 다음에 250ml짜리는 10km 내외, 500ml짜리는 한 20km 정도까지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필요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마셔요. 봄이나 가을하고 비슷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겨울에도 봄, 가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요거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필요한 양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이야기한 기준으로 하시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얘기 마지막에 그냥 내가 하나만 사야 된다면 뭘 사면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거니까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 플라스크는 우리가 들고 달리면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리 소프트 플라스크가 말랑말랑해서 손에 쥐기가 쉬워요. 근데 아무리 그런 제품이라고 해도 손에 뭔가를 쥐고 달리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러닝 조끼 같은 것도 하나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많은 러닝 조끼나 러닝 백팩들이 이런 소프트 플라스크를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보통 가슴에 2개의 소프트 플라스크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1개 혹은 2개의 소프트 플라스크를 넣어서 달리기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좀 장거리 뛰시는 분들은 양쪽에다가 소프트 플라스크를 넣어서 균형을 잡기도 하고 용량을 좀 채우기도 하죠. 이렇게 2개를 많이 하고 가십니다. 자, 이런 조끼를 사용하실 때는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프트 플라스크를 구매하실 때 2개를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2개를 다 들고 다니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장거리 달릴 땐 2개를 쓰실 수 있으니까 2개를 구매하시면 좋고, 그렇다고 해서 1개만 구매하신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데카트론 소프트 플라스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 데카트론 제품에는 손가락에 걸 수 있는 고리가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다른 제품에는 잘 없어요. 근데 소프트 플라스크 그 데카트론 거에는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고무 밴드로 되어 있는 고리가 달려 있는데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작은 고리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가까운 거리 다닐 때는 우리가 굳이 그 러닝용 조끼 같은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소프트 플라스크를 손에 들고 이렇게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손에 들고 뛰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거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손에 쥐고 있어야 되니까 손에 힘이 계속 들어가서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손에 힘이 들어가다 보면 팔을 움직이는 자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활하게 부드럽게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자, 그럴 때 데카트론 제품의 경우에는 고리가 달려 있어서요, 이걸 손가락에다가 딱 걸고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으로 잡을 때 힘도 조금 덜 들어가게 되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으니까 심리적 부담감, 이거 떨어뜨리면 어떡하지라는 심리적 부담감이 정말 많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편안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오니지라든지 뭐 살로몬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그런 소프트 플라스크가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데카트론 소프트 플라스크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데 제일 큰 이유가 이 고리 때문입니다. 데카트론 아니더라도 고리가 달리는 제품 구매하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 플라스크는 한번 구매하시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평소에도 자주 청소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그 소프트 플라스크의 안쪽 부분, 여기까지 이제 때가 끼지 않도록 솔을 구매해가지고 자주 부드러운 솔을 구매해서 자주 청소해 주시면 좋고요. 아주 가끔은 락스를 아주 약하게 물에다 타가지고요, 약하게 해서 이 소프트 플라스크 제품을 담궈 두게 되면 곰팡이가 생긴다는 이런 것도 조금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담궈 두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세척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정말 깨끗하게 확실하게 건조를 하셔야 됩니다. 요 안에 물기가 남아있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냄새가 좀 난다든지 아니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쓰고 나면 바로바로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수구 같은 경우에도 분리를 하셔서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빨로 깨물어서 빨아마시는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 침이라든지 타일 같은 것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대충 겉만 씻어서 보관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냄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분리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구매 요령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소프트 플라스크 한번 사볼까? 라고 하시게 되고, 만약에 하나만 사봐야겠다, 일단 하나만 사봐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데카트론 소프트 플라스크 중에서도 250ml짜리 요거 하나를 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 하나만 사두시면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웬만한 거리까지는 대부분 다 250 하나로 커버가 될 거고요. 그리고 250L짜리가 괜찮으면 요거를 나중에 하나 더 구매하셔가지고 2개를 조끼에 넣어서 가시게 되면 합치면 500ml가 되잖아요. 그 정도면 LSD도 충분히 그건 걱정 없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500ml짜리 2개를 들고 가는 분이 있는데요. 이러면은 합치면 무게가 얼마죠? 1리터죠. 1kg입니다. 1kg. 그러면은 무게가 꽤 무거워서 조금 앞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이 모양이 좀 둥글다 보니까 500ml짜리는 가슴에 닿는 느낌도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50ml짜리 데카트론 250ml짜리 제품을 하나를 먼저 구매하시고 와 이거 괜찮다고 생각되신다면 한 개 정도 더 구매해 두시면 뭐 웬만한 거리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설명란에다가 구매 가능한 데카트론 홈페이지 쇼핑몰 거기 링크를 남겨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150ml짜리 물건은 지금 안 들어오는 건지 뭐 안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품에 링크가 아예 없어요. 설명이. 그래서 요거는 링크를 못 남겨 드리는데 나중에 물건 들어오면 제가 넣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0ml짜리가 굉장히 앙증맞고 귀엽기도 하고 간단히 여름에 그냥 한 10kg 정도가 있을 때는 요거 한 개로도 충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150ml짜리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데카트론에서는 150ml짜리도 많이 들여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까 날씨도 추운데 무슨 뭐 물통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겨울에도 목은 마릅니다. 옷을 껴입으면 오히려 땀을 더 많이 흘리실 수도 있어요. 가을보다 더 많이 흘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추천드린 데카트론 250ml짜리 소프트 플라스크 한 개 우선 구매해 보시고요. 한번 더 다른 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품을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추천하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얘기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미선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미선님께서는 이번에 두 번째 인사 주셨거든요. 얼마 전에 한번 첫 번째 인사 주시고 오늘 두 번째 인사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 또 모비딩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는데 모비딩님께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이 두 번째 인사 주신 것 같아요. 네, 첫 인사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 인사 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김태현님께서 우중런 시 러닝화 세탁이라 할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팁을 좀 드리고요. 이게 이제 러닝화 세탁에 대한 방법은 밑에 천천히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유튜브에서 민티런 쓰시고요. 한 칸 띄시고 뭐 러닝화 세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중런에 있어서의 몇 가지 팁들 좀 얘기 드릴게요. 세탁에 대해서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자, 우선 우중런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좀 많이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를 맞으면은 뭐 그냥 비는 물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뛰고 하다 보면은 그런 고여 있는 물 같은 것도 많이 튀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기 중에도 보면 먼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를 맞고 뛰게 되면 신발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먼지 혹은 바닥에 고여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흙먼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신발 안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러닝화가 빨리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꼭 달리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세탁을 하시는 게 좋고 또 이런 것들이 부담이 많이 갑니다. 신발이 아무래도 물에 젖어 있는 상태로 막 계속 달리기를 하면서 막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하고 힘을 받기도 하고 또 자주 세탁을 하다 보면 신발에 좀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중런 전용 러닝화를 하나 따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구매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기존에 신던 러닝화 중에 하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냥 우중런 전용으로 놔두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러닝화들이 한 뭐 수명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러닝화는 한 700km 정도까지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러닝화가 있다면은 한 600 정도까지만 달리기를 하고 나머지 100km를 남겨둔 상태에서 한번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보관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우중런 전용으로 신는 거죠. 혹은 우중런이 아니면은 좀 거친 길을 달린다든지 요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메인으로 신는 신발이 있어서 우중런을 뛸 때 우리가 제일 고민되는 게 이 신발이 이렇게 젖어가지고 세탁하고 나면 빨리 안 마르면 내일 달리기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우중런 러닝화가 따로 있으면은 그런 게 부담이 없고요. 어차피 비가 오는 날 달리기는 우리가 무리해서 할 수가 없어요. 무리해서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러닝화가 조금 마일리지가 쌓인 러닝화라고 해도 천천히 달리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다 보니까 우중런용으로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우중런 전용 러닝화를 따로 좀 구비를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우중러는 흙먼지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요.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씻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중러 전용 러닝화를 미리 깨끗하게 세척을 해둔 상태에서 신고 나가셨다면 그렇게 많이 더럽진 않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빨리 대충이라도 씻어주시면 꽤 깨끗하게 보관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물 같은 걸로 깨끗하게 씻고 약간 중성세제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면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바르시자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이용하셔가지고 러닝화 세척하시면 정말 간편하고 깨끗하게 세척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물 안에 흙먼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우리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우리가 샤워기 같은 걸로 씻는다고 해도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흙먼지가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큰 세숫대에다가 물을 가득 담으신 다음에요. 러닝화를 이제 다시고 난 다음에 한번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푹 담긴 상태에서 신발을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면서 물이 계속 이제 막 흔들 하도록 그렇게 해줘서 구석구석에 있는 흙먼지나 먼지 같은 것들도 한번 빼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샤워기로만 하게 되면 의외로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들이 잘 빠지지 않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것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중요한 거 우선 그 러닝 그 우중런에 있어서 한 요 정도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건조하는 방법도 제가 러닝화 세탁에 대한 영상 보시면 건조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추천드리는 건 마른 수건을 한 2개 정도 러닝화 전용 마른 수건을 준비해 두세요. 요거는 앞으로 러닝화에서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걸 이용해서 꼭꼭 눌러주면서 짜시고 통기 잘 되는 곳에 이렇게 놔두시면은 금방 한 하루? 거의 저는 하루 만에 마르더라고요. 하루 만에 정말 바짝 마르니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러닝화 세탁이나 우중런 관련해서 러닝화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있다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은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이 보름별님께서요. 토요일 경주 마라톤 10K 완주하고 어제는 천변 6km 동반주 할 정도로 기초 체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와, 요게 최고죠. 예전에는 달리기 하고 나면 3일 정도 계단 내려갈 때 쩔뚝했는데 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라톤을 잘 하시는 분이라 생각돼요. 우리가 어떻게든 있는 힘을 짜내가지고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기는 한데요. 근데 그 마라톤 대회를 내가 완주를 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 멀쩡해가지고 그 다음날 달리기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대충 달렸거나, 근데 그런 분은 대부분 없습니다. 마라톤 대회 나가면 열심히 달리세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정말 열심히 달렸지만 워낙 이제 체력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뛰고 나서도 몸이 빨리 회복되고 몸이 충분히 받쳐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뛰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런 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정말 마라톤 어제 뭐 하프 풀코스 10km 이렇게 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뛰는데 너무 지장이 없이 뛰는 분들 보면 야, 진짜 저분은 고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거든요. 네, 초이 보름별님께서도 네, 이제 10K는 고수가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경주 마라톤 즐겁게 달리기 하셨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BW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BW님께서 예전에 한번 인사를 아닌데 맞나? 모르겠네요. 형님, 광명해요 구간에서 광명해요 구간이 어디죠? 광명해요 구간에서 형님 닮은 분을 뵌 적이 있는데 형님이실까요? 하셨습니다. 광명해요 구간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저 광명에 살거든요. 그래서 광명 저기 안양천 쪽, 네, 거기서 주로 달리기 합니다. 예전에는 광명 그 시민체육공원 트랙에서 달리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진짜 너무 달리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여름 끝나고 나서부터는 안양천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 만나면은 네, 그냥 간단히 인사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보게 되면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9인력 바로 밑에서 광명해요 네온사인 표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9인력 잠시만요. 9인력이 어디지? 9인력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구나. 고척 쪽이군요. 네, 그쪽도 가끔 달립니다. 네, 저 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보시면은 인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쪽으로 9인력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주로 이제 저는 약간 안양 방향으로 금천 구청 쪽으로 해가 쭉 해서 기아 대교나 그 코스트코 있는 쪽이나 광명역 정도까지 달리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쪽에서 보시면은 또 다음에 인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이선 씨님께서는요, 경주 풀 마치고 월요일 굿모닝 조깅 잘 마쳤습니다. 풀 코스 마치고 그 다음날 다다음 날이죠. 조깅까지 또 하시고요. 대단하십니다. 천년 고도의 마라톤 너무 재밌었어요. 경주 국제 마라톤 달리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경주 가서 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몸 관리 또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7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1시간하고도 16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약간 목 상태가 좀 안 좋기도 하고요.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 상태가 조금 안 좋기도 하고요. 지금도 약간 걸걸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방송을 이제 좀 원래 정규 시간 한 1시간 15분 내외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요. 말을 짧게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호흡이 좀 빨라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여유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빨리 끝내니까 굉장히 뭔가 어색한 기분이 좀 드는데요. 네, 아무튼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채팅창 한번 보겠습니다. 아쉬워서요. 안느님께서요, 주말에 첫 번째 20km 조깅 완주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느님. 20km면 어마어마한 거리인데요, 20km. 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살고 있는 곳에서 20km 거리에 떨어진 곳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세요. 일단 직선 거리 한번 보세요. 진짜 멀거든요. 20km면 정말 멀거든요. 근데 20km 조깅을 완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10km만 뛰다가 처음으로 늘려봤는데 신기한 경험이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기분 좋지 않으세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달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너무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안느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너무 근데 급작스럽게 느리지 마시고 천천히 거리를 느리면서 한번 달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BW님께서는요, 꼭 인사드릴게요 하셨고요. 배경음악 저작권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방송이실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배경음악 들어갔을 경우에 수익 창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깔리는 거 있죠. 요거는 제가 이 음원들을 다 라이센스를 비용을 내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내고 쓰면은 이렇게 제가 말할 때 배경으로 깔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두 곡씩 들려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음악만 나오다 보니까 게다가 앨범이 이렇게 화면에다가 제목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이거를 커버송으로 인식을 합니다. 커버송으로 인식을 하는 순간 이제 이 러닝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광고 수익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수익금이 저한테 안 들어와요. 제로예요, 제로. 그 음악을 하신 분들에게 나눠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악을 잡히게 되면 제가 광고를 나 안 쓸래요라고 체크를 해도 이게 커버곡으로 잡히게 되면 제가 광고를 안 쓸래요 체크해도 무조건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수익 창출은 한 반은 되고 반은 안 된다 보시면 되고, 러닝 라디오 한 번 하면은 광고 수익이 얼마나 돼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계신데 오늘처럼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하면은 러닝 라디오 한 편당 광고 수익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500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그 정도 들어옵니다. 네, 요즘 조회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많이 들어주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니까요.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질문도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 벌써 7시 20분 지났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오늘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피키아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중한 후원금 보내주신 조미선님, 갈수호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소중한 시간에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민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요. 약간 좀 걸걸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오늘 목 관리 잘해서 내일은 좀 깔끔한 목소리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화요일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올려병 없이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